2021년 9월 페이스북의 한 계정에 흑인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영장류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 보겠냐는 문구를 보여주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영장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알고리즘은 영상을 잘못 분류했을까요? 현대의 학습 기반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죠. 그럼 알고리즘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데이터를 수집할 데이터 엔지니어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빠진 내용이나 상호 관련성, 이상치를 면밀히 파악합니다. 이후 기계 학습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모델을 만드는데요. 완성된 시스템의 성능이 부족하다면 데이터 수집을 추가로 하거나 모델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꽤나 다양합니다. 기업에서는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웹 크롤러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오픈 API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을 발전시킵니다. 루닛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암을 비롯한 질병 진단과 치료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루닛의 경우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부족한 영상의학 자료를 구해 세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검색 포털인 구글은 웹 크롤러라는 웹 탐색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구글 포토와 유튜브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정보 중에는 자신의 이동 경로를 저장한 타임라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도 있는데요. 역시 사용자가 정보 수집에 관해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왜 오류가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수집된 데이터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인간의 시각과 생각에도 편견을 심어주겠죠. 2020년 11월 포브스에서는 인공지능을 망치는 5가지 데이터 편향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각이 가진 편향이 반영되거나 의도하지는 않아도 다양한 사례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해 편향될 수도 있습니다. 또 표본 자체가 편향되어 비윤리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로 데이터 표본 편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검색 사이트에서 사람 얼굴을 검색하여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검색된 데이터가 주로 아시아인이라면, 그리고 이 데이터만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터 편향이 일어나겠죠. 이 데이터를 사용해 만든 얼굴 인식 시스템은 백인, 흑인 등 아시아계가 아닌 다른 인종의 얼굴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학습시킬 이미지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여 전 세계인을 고루 반영하는 전처리 작업을 했다면 결과는 다를 겁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 편향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얼굴 인식 자체를 반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자, 관리자, 운영자, 그리고 사용자까지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윤리 가이드라인인 PACT, 팩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ACT 룰은 개발자, 관리자와 운영자, 사용자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책임을 예로 들자면 사용자는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공지능 관련 법률과 사용 지침을 준수하고 인공지능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나 부작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 한국은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서는 인간성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했습니다. 그 외에 3대 기본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윤리가 무엇인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필수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 MIT의 미디어랩. 이곳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판단에 대해 밸런스 게임 형태의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아기와 할머니 중 누구를 살려야 할까와 같이 트롤리 딜레마에 기반한 질문이었는데요. 2014년부터 4년간 전 세계 233개 국가에서 4천만 건의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서 사용자의 의견 수렴과 합의를 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사용자도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고민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제작이 단순한 기계 장치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있습니다. 에스크델피의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를 아침에 공항까지 태워주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친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최혜진 교수는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이 준 데이터로 학습하므로 결국 AI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AI의 윤리를 최대한 바로잡아 상식에 부합하는 AI를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사이트인 scikit-learn에서는 더 이상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가에 따라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더 편리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사회에 유익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윤리 기준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인공지능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이익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도 있겠죠. 올바른 데이터를 결정하는 일은 사회 전체 구성원의 역할입니다.